안녕하세요. 생명과의 스랑결 여러분들 곡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를 돌아볼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6월 평가원 대비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셨고 또는 아직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미흡한 상태에서 6월 평가원을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6월 평가원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5월과 다르게 6월 평가는 N수행도 함께 보는 정단의 시험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의 현재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 되겠고, 수능 출제 기간인 평가원에 출제하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출제될 유형이나 또는 새로운 신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3들 입장에서는 수시 원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등급을 또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거에 맞게끔 수시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봐야겠죠? 3월, 5월과는 다르게. 6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의 경우에 개념형 문항이 14개, 그리고 추론형 문항이 6개가 되겠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점수의 근간인 개념형 문항을 절대 실수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비유전 12개와 시윤전 2개로 되어 있는 개념형 14문항을 확실하게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1단계로 풀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지에서 1, 2, 3, 4페이지 순서대로 본다기보다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형 문항을 먼저 푼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훈련 양에 따라서 개념형 문항 14개에 투여되는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은 추론형 문항 6개에 투입되는 시간도 영향을 받겠죠. 추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총 6개가 막전이 근육, 그리고 세포 유전, 보통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의 유전 2개인데 형질교배 확률 계산과 가계도 돌연변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본 문항에서 얼마나 시간을 투입했냐에 따라서 추론형 문항 6개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막전이 근육, 세포 유전까지만 풀고 나머지 세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고, 또 개념형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게 되면 형질교배까지 풀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사람의 유전의 형질교배 가계도는 공부량이 꾸준히 유지가 돼야 실제 시험장에서 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공부량에 따라서 형질교배까지 또는 가계도까지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돌연변이까지 도달하는 친구는 많지 않죠. 그래서 보통 6월 평가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수험생들한테 얘기하는 조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6월 평가원에서는 아직 나의 실력이 충분히 무력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과욕을 부려서 30분 안에 20문항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모의고사니까 전략적으로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점검을 하는 거니까 6월 평가원은 기본적으로 형질교배까지는 건드려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근데 본인은 이제 형질교배보다는 가계도가 좀 더 연습이 더 됐다면 형질교배 가계도 순서를 바꿔서 막전이 근수축 세포유전 가계도 또는 막전이 근수축 세포유전 형질교배 이런 식으로 해서 건드려 보시고, 그리고 돌연변이는 아직 충분히 공부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 N수생들도 사실 부담스러워하는 파트거든. 그래서 이 돌연변이는 너무 급하게 건든다기보다는 본인이 9평을 대비해서 나는 9평 때는 돌연변이까지 도전해 볼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일단 큰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대신에 마음의 태도는 좀 진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평가원 대비로 이제 학습의 방향은 방금 말씀드렸던 맥락을 이어서 가주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모의고사에서도 이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결국 이제 모의고사에서 내가 전략을 세웠던 그것의 습관들이 결국 연장돼서 수능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그럼 나는 수능 날 개념형 문항과 추론 문항 어떤 방식, 어떤 순서로 풀이를 진행할 거냐. 이제 그걸 적용해 보는 거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은 반복된 얘기긴 하지만 개념형 문항 14개를 일단 실수 없이 빠르게 제한된 시간에 푸는 걸로. 아무리 오래 걸려도 15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합니다. 6월 평가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로 가서 계속 모의고사 훈련을 하면서 시간 단축해보고, 그래서 15분, 14분, 13분, 뭐 가능하면 12분까지도.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추론형 문항 6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겠죠. 근데 이 추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개념형 문항과 다르게 대부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집중 훈련을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장기간, 지금 현재 제가 이 촬영을 하는 게 5월이기 때문에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가원 전까지 좀 장기간의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계속해서 학습량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론연문항, 여섯문항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학습, 뭐 저의 커리로 한다면 캐치로직을 통해서 문제풀이에 필요한 스킬과 논리를 일단 정립을 하고, 캐치로직에 쓰이는 철철로직은 최소 3회 이상 정도는 반복을 하셔야 이제 증문즉답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분기를 통해서 유형 정리하고, 그다음 만시나 로직엔지를 통해 가지고 꾸준히 유형별로 유형 정리라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우리가 보통 추론연문항은 발문의 길이가 길고 자료가 복잡하다 보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풀이 방향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론연문항 강의를 해설할 때는 시작점, 문제풀이 루틴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현실성 있게 괴리감이 좀 적게끔 체감적으로 느껴지려면 저랑 어느 정도 호흡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는 막전이 근육 유전 파트는 유형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꾸준히 문제풀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 대비로 이제 학습의 방향을 이제 말씀드릴 때, 개념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RGB를 활용해서 보통 한 20-30회 정도까지 도달하면 시간 단축이 12분, 13분까지 도달하고요. 그 다음 그 이후에 RGB가 하면 총 80회니까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실수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초반에는 어떻게 그게 12분, 13분 안에 되겠냐라고 하지만 하시다 보면 본인의 스스로 느껴요. 어차피 기본 문항, 개념형 문항 같은 경우는 문제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매주 3회 이상 푸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분기 같은 경우에는 막전이군 유전의 유형 정리를 하는 유형별 자료 분석 N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를 빨리빨리 풀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 시작점과 문제풀이 루틴을 유형별 정리하는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분기를 통해서 유형 정리한 걸 이제 유형별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으면 만점 시퀀스라는 핵심 문항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시험 전에 30분 시간 재고 실전 연습을 할 때는 뭐 RGB나 또는 만시와 같이 하프 모의고사보다는 실제 풀 모의고사 철철 실무를 이용해서 시간 재고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6평 전에 활용되는, 그리고 또 이제 6평과 9평 사이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철철모 시즌 1 같은 경우는 총 4회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4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6평 전에 한 주에 한 회 정도씩 실전 연습한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6평을 기본으로 해서 6평을 토대로 해서 개념 부족과 스킬 부족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이제 개념의 부족을 느낀다면 뭐 철철 개념을 부분적으로 꼼꼼히 들으셔도 되겠지만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려면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을 활용해 주시고, 그 이외에 MDC 모든 기출을 좀 늦게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때는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평가원 기출 그거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RGB를 활용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개념용 문항, 기본 문항에서 시간 단축과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의 부족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막전이군 유전 쪽에 문제 푸는 속도라든지 문제를 읽었을 때 빠르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더라라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캐치로직이라고 하는 한종철 강사의 스킬과 논리를 일단 충분히 체화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자분기나 로직엔제로 유형 정리, 그걸 통해서 충분히 반복 연습을 하려면 만점 시퀀스를 병행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커리를 모두 소화하기 쉽지 않다면 선택적으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끔 모디파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6월 평가원 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6월 평가원은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니까 결과에 6월 평가원 시험 성적의 결과에 너무 일일비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를 대비하고 또는 수시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로서 활용하시고 이제 스스로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험 잘 보시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 관리 중요하죠.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만큼 하는 것은 노력은 아니죠. 그것은 그냥 하는 것이고 남보다 5분이든 10분이든 좀 더 하려고 애쓰는 것이 노력입니다. 근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꾸준함이 뒷받침되어줘야 돼요.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체력 관리 잘 하셔서 올해 수능 대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6월 평가원도 시험 잘 보시길 바라요. 수능 대박 화이팅!